스타링크, 스페이스X, 우주 탐사 이 모든 것들이 벌써 플라이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기업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면 되냐? 스타링크 고객이 800만인데 상당수가 기업 고객인 거죠. 대형 기업 고객. 다행성 종족으로서 인류의 재탄생의 시발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정 대표가 얘기했듯이 6월에서 11월 사이에 상장이 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페이스X 상장이 된다라는 이 스케줄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세계 이 모든 그 증시 어떤 영향을 받을까? 워낙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여서 하여튼 뭐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이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많은 자산이 이동을 머니 무브가 거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최근 우리나라의 증시가 좋은 거는 한국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전 작년 이제 중순부터 얘기했지만 AI의 인프라가 깔려나는 과정에서 이제 상단에 AI 모델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있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어떤 구성 요소로서의 메모리가 들어가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가 좋은 거군요. 낙수 효과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스페이스X의 상장이라는 건 어떤 미국 자본시장에서도 거대한 이벤트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증시로 자금이 다른 자산에서 많이 더 들어가게 되겠죠. 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우리의 그 소소한 경험으로 보면 네. LG 엔솔이 상장이 됐을 때 다른 거 팔아가지고 LG 엔솔 사느라 다른 주식들이 다 빠졌던 경험이 네.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글로벌리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봤는데 네. 오히려 증시 쪽에서 증시로 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 외적인 네.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다.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엄청나게 거대한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안정지향적인 자금들이 근데 조금만 더 들어와도 사실 주식시장에는 거대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뭐냐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것들이 어떤 레드오션으로 에너지, 뭐 전형적으로 에너지를 뺏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우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수하게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고 기존의 이 지구상에 없던 부가가치를 지구를 떠나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MVPQ라고 이 경제 그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Q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어떤 경제 파이가 그래서 우리가 통상 뭐 미국 경제는 한 2% 성장하는 게 균형이다 생각하는 이게 깨질 수가 있는 거죠. 3, 4%가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캐시 우드 돈나무 누나는 이거보다 더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조금 더 미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미국은 워낙 큰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1등이고 그래서 여기서 성장률이 1% 성장하는 것도 거대한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미국의 증시의 다이내믹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언제 거냐?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론 머스크 생일부터 이제 중간 선거 그 사이 기간 그리고 상장했을 때 기업 가치 뭐 지금 한 1.5조 달러가 될 것 같다라고 네. 하는데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겠죠. 계속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하면 실적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이게 베일에 쌓여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뭐 대단해 이런 하는데 그리고 네. 뭔가 주요한 그 역사적 순간에 항상 또 스타링크라는 단어가 네. 튀어나오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꿈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도대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제까지 깜깜이었죠. 네. 일단 저는 이 경제성부터 말씀드릴게요. 유닛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 표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킬로그램당 우주로 보내는 가격이요. 10,000불이 넘습니다. 네, 10,000불이 넘는데 지금 펠컨 9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2,700불입니다. 거의 5분의 1이죠. 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거를 10분의 1, 20분의 1로 극단적으로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레퍼런스가. 네.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품 수를 극단적으로 줄여요. 심플한 거 좋아하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사고 방식은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단가를 이렇게 5분의 1, 10분의 1, 20분의 1 낮추는 때, 야, 부품 하나 빼봐. 이래요. 그러면 수석 엔지니어가 이럴 거 아닙니까? 그 부품 없으면 망가져요. 안 망가지게 해봐. 그 부품 없이. 그게 되게 황당하죠. 네? 그러면 이제 막 두 가지, 세 가지 방안을 만들어 보겠죠. 당연히 기존에 그 부품이 있을 때보다 리스크가 있겠죠. 없애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없앤 부품이 수천 가지가 된다. 아, 그래요? 지난 20년 동안. 그래서 나사가 상상하지 못한, 야, 엔진이 왜 갑자기 저렇게 주방용품처럼 깔끔해졌어? 원래 덕지덕지 우주 로켓 하면은 막 부품이 밖에서 봐도 수천 개가 보이거든요. 매끈해지는 거예요. 프라이팬처럼. 말도 안 되게 심플해지는 거죠. 네.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이게 모멘텀을 받았기 때문에 상장한 다음에는 더 극단적인 단순함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그 테슬라 생산할 때도 이것저것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 찍어버려. 기가 프레스. 없어? 그럼 그 프레스를 만들어. 그치. 그러니까 아예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아니, 그 만드는 도구를 만들어 그래요. 이제 기술자들은 죽는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거 야근할 때 하라고 하고 자기 가가지고 수영하고 골프 치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같이 밤을 새고 4시간 자고 일어나서 다시 야, 또 해보자. 이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하는 거죠. 될 때까지. 대단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아마존의 플라이 휠 아시죠? 그 냅킨에 써놓은 거. 가격이 싸면 고객이 많아지고, 고객이 많아지면 또 그걸로 더 많은 물품을 살 수 있고, 물건들이 많아지면 또 고객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선순환 구조. 선순환의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데, 거대한 선순환 구조. 스타링크, 스페이스X, 우주 탐사, 이 모든 것들이 벌써 플라이 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스타링크는 이미 돈을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을 콱콱 찍어내는 캐시카우가 됐습니다. 아, 벌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번 돈으로 마음껏.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로켓 쏴서 한 대 터지면 저당 잡히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저당 잡혀가지고 한 그 2006년도인가 그때는 다 망할 뻔했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걸 다 담보 걸어가지고 이번에 또 터지면은 그냥 모든 게 와장창 테슬라까지 망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로켓 한 대쯤이야. 그래서 요즘엔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쏘는 로켓은 흠집을 내놓은 거예요. 흠집을 일부러. 왜냐하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거죠. 뭐 로켓 한 대 정도 터지는 건 상관없으니까. 이제 그 정도 네. 체격은 되니까 그 체력은 마치 자동차 충돌 테스트 하는 것처럼 타일도 벗겨보고 외벽도 한번 깨보고 그런 상태에서도 제대로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화성, 달 탐사하다가 이게 어디 운석이랑 충돌해서 어디 상처가 안 날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유가 생긴 거죠. 상장한 다음에는 더 많은 여유가 생기겠죠. 우주 데이터 센터 할 거야. 하지만 상장한 다음에 더 큰 자본력이 생겼어요. 채권도 뭐 회사채, 그렇죠. 뭐 연구채도 찍을 수 있고 이 파이낸싱 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한 10가지가 늘어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날개를 달겠죠. 이 플라이 휠이 더 빨리 돌아가겠죠. 그래서 달 탐사, 화성 탐사의 타임라인이 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기술적인 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기술이 있습니다. 랩터 3의 엔진. 예, 이것들이 이게 30몇 개가 들어가거든요. 네. 제일 큰 로켓에는 이 자체가 예술이죠. 여기에 AI를 통해서 33개 엔진 중에 3개, 4개, 5개가 불발이 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안에서 조합을 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 또 그룹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자체 제작을 85%를 합니다. 나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다 외주. 다 외주. 예.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외주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김 부장한테 전화하면 되는 사내에 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위성 자체도 지금 계속 레벨업을 하고 네.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착륙할 때 메카질라 젓가락 네. 낙법 그것도 사실 엄청난 AI거든요. 그렇죠. 서로 땅과 로켓과 기후와 모든 것들의 어떤 조합을 해가지고 센티미터 단위의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거대한 로켓 빌딩만한 것들을 그렇게 가동시킬 수 있는 건 거대한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놨고요. 이런 내용들 그래비티 인사이트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잠깐 아, 그래요. 구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이걸 왜 공부하냐, 이런 내용을 왜 공부하냐, 이런 사이사이에 신기하게 우리나라 비상장 스타트업 회사들이 껴 있어요. 껴 있어요. 지금 말할 수 없지만 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후에 제가 그때는 이제 상장 즈음해서 또 말씀드릴 우주 소부장 업체들이 있는 거죠. 한국에는 스페이스X가 있다. 100%를 내재화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일부분 한국에 의지하는 부분도 있다. 뉴럴링크 CTO가 한국 사람이었던 것처럼. 네. 예. 자, 그래서 이게 계속 더 낮은 발사 원가 그리고 위성을 더 고밀도로 배치하죠.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 스타링크 지금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큰 수익이 나고 있다. 근데 네. 이게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통신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커버가 자기네가 또 하는 모든 전 세계 어디든 되는 거니까. 로밍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게 만약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럼 우리 인프라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던 우리 기존의 통신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 궁극에는 기지국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게요. 이 기지국 인프라 설치하느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기존 통신사들은. 너무 인사이트가 충만하신 질문이라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나중에 스페이스X 상장할 때 달 탐사, 화성 탐사는 약간 사이드예요. 네. 메인은 이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 기업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면 되냐? 기존에 우리나라로 치면 LG, U+, 네. SK텔레콤, KT 세 회사의 시가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합쳐서 한국의 스페이스X 스타링크의 밸류에이션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OECD 국가의 통신사들 시가총액 합계액이 스타링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크겠죠. 어마어마하게. 엄청 크겠죠. 게다가 얘는 고성장이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분절화되어 있는 그거가 아니라 세계를 하나로 묶는 세계 어디 가나 똑같은 요금제 로밍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러게요. 되는 그 거죠. 진짜 그 로밍만 안 한다. 이게 번거롭지 않다라는 네. 거. 그 번거롭잖아요. 해외 나갈 때마다. 정말로 근데 그 비행기 안에서도 안 바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네. 또 비행기 안에서 정말 인터넷 안 돼서 답답할 때 많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비행기가 다 된다고 네. 하면 그것도 항공사 입장에서는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다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 지금 같아요. 항공사에 됩니다. 그 스타링크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형 선박에서 됩니다. 스타링크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스타링크 고객이 800만인데 상당수가 기업 고객인 거죠. 대형 기업 고객. 예. 대형 사업장은 이미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다가온 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 개인의 폰으로 들어오려면 좀 문턱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이렉트 투 셀 기술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핸드폰, 셀이잖아요. 셀폰. 예. 핸드폰으로 위성에서 직접 꽂아주는 거. 좋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되려면 폰도 좀 특화되어 있는 폰, 약간 이 주파수를 세게 잡을 수 있는 폰이어야 되고,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10몇 조 주고 그 주파수의 특허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10몇 조 주고 샀습니다. 아 그래요? 스페이스X에서. 이 어떻게 보면 주파수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우주 개발하는 회사는 아무도 없어요. 아마존, 쿠이퍼 뭐 없습니다. AST 뭐 이런 데도 없고, 로켓랩도 없고, 이런 거 갖고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스페이스X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나는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통신사가 될 거야라는 의지를 밝힌 거죠. 네. 물론 각국마다 이 통신 사업 자체는 이게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네. 인허가 사업이고 네. 그런 게 좀 이슈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뭐 엄청난 비전이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결론에 다가왔는데 네. 재밌죠? 한 장으로 이제 제가 1타 강사 느낌이기 때문에 자, 한 장으로 밑줄 쫙 한 장으로 보는 스페이스X의 해자. 자, 기억하십시오. 올해 진짜 하반기에 이거 내용 아셔야 됩니다. 필수 암기 과목이에요. 랩터 엔진 뭐다? 랩터 엔진. 소프트웨어 외주한다? 아니다. 인하우스다. 매터리얼 스틸로 간다. 메카질라 잡는 거 그 이름이 메카질라다. 그리고 스타링크는 이제 스케일을 키워가지고 전 지구적인 커버리지를 갖고 가기 위해서 몇만 대를 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3만 대. 허가를 다 받아놨습니다.
쏘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전 세계 11,000개의 저궤도 위성이 있는데 9,000개가 스타링크 혼자서 커버하고 있죠. 야. 사실상 독점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걸 따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킬로그램당 발사 단가가 현재 5배, 내년 후년에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어느 누가 10배 비싼 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랑 경쟁하는 것만큼 위험한 도전은 없다. 그렇죠. 네, 그냥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에 이렇게 납품하는 게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테슬라가 있고 뭐 뉴럴링크도 막 얘기하셨고 하지만 어쨌건 이 연합군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아니면 그 패밀리 이게 네. 어마어마하니까. 네. 일론 머스크 그룹사 머스코노미. 머스크놈이.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 드립니다. 네. 자, 스페이스X 상장의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을까? 우리의 인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뭐 달, 화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단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행성 종족으로서 인류의 재탄생의 시발점이다. 스페이스X의 상장은 마치 신대륙을 향해 떠나는 콜럼버스의 항해의 시발점과 같을 수 있다라고 네. 봅니다. 저기 화성 이주민 1호 화성 이주민 혹은 뭐 방문 이거 역사적인 순간이겠네. 티켓도 엄청나게 팔릴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사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아바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가서 어떤 환경이 맞아요. 벌어질지 모르고 일단 화성까지 가는 기간도 상당히 걸리죠. 그렇죠. 지금. 예, 예.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일치될 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 늙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 또 우리 영화에서 SF 영화에 나오듯이 동면으로 예, 들어가서 예. 또 그대로 또 깨는 예.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런 것들도 다 연구는 되고 있겠죠. 네, 그래서 화성이 사실 첫 번째 기지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마 달에서부터 화성 기지를 염두에 두고 어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우주 공간에 대한 것들을 상업적으로 만들어낼 것 같고요. 달은 왜 가냐? 달에 헬륨3 등등 부존 자원이 엄청난 희토류 뭐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다. 과거에 뭐 구소련과 미국이 경쟁했던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발자국 찍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달을 자원으로 보고 가는 겁니다. 네. 참 어마어마한 비전 그리고 그걸 이뤄나가는 일론 머스크 실행력. 네. 이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볼 수 없네요. 네. 제가 몇 개월 후에 다시 이 주제를 갖고 나올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가고 있는 거를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 상장 이후. 네.